설정해 볼게. 아까 그 물체 소환 조금 크게 합시다. 100kg 100kg짜리 물체가 2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A라고 한다면 운동량 구할 수 있죠? 얼마죠? 200이죠? 200입니다. 운동량 얼마야? A의 운동량은 100 곱하기 2니까 200kg m/s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아까 그 나무 소환 엄청 커다란 나무하고 부딪힙니다. 꽝! 충돌할 거야, 곧. 자, 충돌을 하면 이 물체는 정지합니다. 그죠? 질량은 변함이 없을 텐데 정지하게 되니까 운동량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운동량이 얼마가 변했어요? 200만큼이 변했죠? 기호로 쓰면은 델타 P가 얼마예요? 20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단위는 킬로그램 m/s일 겁니다. 이때 나무에 꽝 부딪혔지? 잘 봐. 중요합니다. 나무에 꽝 부딪히면 나무에게 충격량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게 충격을 가하잖아. 그 충격을 가한 양을 충격량. 충격을 가한 양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 되어봐. 나무의 입장에서 자기를 꽝 때렸죠? 아이 아파. 미안해. 그래서 충격량이 I예요. I 아파. 그죠? 충격량 기호가 I입니다. 그죠? I.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가 얘를 빵 때릴 거 아니야? 때리는 힘을 F라고 표현을 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꽝 충돌할 테니까 시간을 델타 T라고 표현을 한다면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F 곱하기 델타 T로 구합니다. 자, 암기법인데 홍기 알아요? 이홍기? FT 아일랜드 멤버인 것도 알아요? FT는 아일랜드. 이홍기는 어딜 가나? MVP. 그죠? 그래서 MVP라는 공식과 FT 아일랜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운동량과 충격량 공식을 모조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회승과 부른 노래 알아요?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사랑했었다. 불러줘요? 기억이 안 나? 사랑했었다. 몰라요? 모르겠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5단 고음. 진짜 들려주고 싶다. 5단 고음 하는 거 있어요. 되게 엄청난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을 나무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I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I라고 이용되고 FT로 구한다. 그래서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전달되는데, 자, 또 중요한 포인트. 운동량이 200만큼이 사라졌죠? 맞아? 운동량 200이 사라졌죠? 그러면 충격량이 200이 전달된 거야. 충격량이 얼마냐? 200이요. 라고 쓰면 됩니다. 충격량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시간 단위가 세크거든요.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충격량은 얼마 받았어? 나무야! 충격량 얼마 받았어? 저 200뉴턴 세크 받았어요. 왜? 얘가 200 사라졌거든요. 200이 사라졌으니까 저 200 받았어요. 봐봐. 쌤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단위가 다른데 그냥 호환했죠. 단위가 다른데 호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가 1달러 받았어요. 맞아? 1달러 받았어요. 1원 추가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1달러 받았으니까 1원 입금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상하죠? 1달러면은 얼마야? 1000원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종하지 않고 지금 막 쓰고 있죠. 200 사라졌으니까 200이 증가했겠지.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언뜻 봐서는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결론부터 말하지만 원래는 같아요. 같은 걸 증명해 줄 거야. 눈으로 봤을 땐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배경 지식 하나가 필요해요. 봐봐. 쌤의 무게가 몇 뉴턴이에요? 200 넘지, 뭔 소리야. 쌤이 무게가 200밖에 안 되나? 넘어요? 5천 넘어간 거 아니야? 야, 무게가 588뉴턴이에요, 쌤 무게가. 어떻게 구하죠?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무게가 나와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야 뉴턴 나오는 거 알아요? 우리 옛날에 하지 않았나? 쌤 몸무게가 얼마예요? 588뉴턴. 뭔 소리예요? 무게. 그래, 무게. 뭘 알고 싶은데 킬로그램이요. 그건 질량이지. 그럼 질량을 물어봤어야지. 선생님 질량이 얼마예요? 60kg. 원하는 답이 이거야? 자, 우리 이과를 지망한 학생들이라면 질량과 무게를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친구한테 몸무게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물어봐야 돼? 원하는 답을 들으려면 야, 너 정확한 질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친구가 이과생이라면 무게를 물어보면 무게로 대답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과충이라 그래요. 이과충. 벌레들, 그죠? 문과들 이해 못하죠. 그죠? 아무튼 무게는 뉴턴이 단위다라는 거예요. 자, 무게의 단위도 뉴턴인데 힘의 단위도 뉴턴인 거 알죠? 맞아요? 잘 들어. 단위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입니다.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무게와 힘이 같은 거다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쌤이 힘을 가하면 이 분필 정도는 가볍게 부실 수 있죠. 부실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가볍게 부실 수 있어요. 쌤이 힘을 가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냥 바닥에 놓고 지그시 올라갈 겁니다. 힘을 가한 적이 없어? 근데 와주직 부서져. 헐. 나 뭐 했지? 무게를 가한 거잖아. 힘을 가해도 부서지고요. 무게를 가해도 부서지죠. 힘의 효과와 무게의 효과가 같아요. 효과가 같으면 또 같은 물리량이에요. 단위가 같은 것도 둘이 같다는 증거고요. 효과가 같은 것도 둘이 같다는 증거입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둘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단위가 같아요. 여기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게를 구할 때, 뉴턴을 구할 때 뭐랑 뭐를 곱하라고요?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를 곱하라고요. 맞아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줘야 뉴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뉴턴은 야 그냥 뉴턴이 아니야.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인가?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게 뉴턴이라고요. 거기다 뭘 또 곱했어? 세크를 또 곱했네. 그래서 약분 된 겁니다. 이게. 단위가 어때요? 둘이?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 그래서 둘은 같은 물리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은 개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별표 친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같은 거다. 답이야. 같은 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가 오늘의 답입니다. 왜 같은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막 반짝반짝거리잖아. 하이라이트. 안 할게요. 아무튼 하이라이트. 그래서 충격량이 200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충격량에 대한 공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일부 설명을 끝낸 겁니다. 일단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두 개를 동그라미 치고 시작할게요. 거의 다 끝나간다. 라는 이제 뻥을 좀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자.
자, 우리 이런 얘기만 좀 하고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충격량 공식을 딱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거를, 자, 공식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잘 봐. 정리한다는 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델타 MV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충격량과 똑같다고요. 근데 충격량 공식은 뭐라고요? F 곱하기 델타 T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면 이게 모두 같다가 됩니다. 모두 같다. 모두 같다가 오늘의 정리 포인트예요. 6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충격량을 크게 하고 싶대요. 이 충격량을 엄청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공식을 살펴볼게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충격량 공식을 딱 써놓고, 자, 충격량이 F 곱하기 델타 T인데 충격량을 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힘을 세게 주면 돼요. 빡! 그죠? 또는 내가 힘을 주는 게 한계가 있어. 쌤이 엄청 힘이 세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충격량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이 작용되는, 잘 들어, 힘이 작용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 크게 키워서 뭐하게? 뭐하게는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충격량을 크게 하면 델타 MV가 커지죠? 질량이 커지는 거야? 속도가 겁나 빨라지는 거예요. 충격량을 크게 한다는 건 속도를 빡 증가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 쌤이 생각보다 안 그렇게 보이지만 옛날엔 되게 왜소했어요. 되게 빼빼 마르고 막 배도 쭉 들어가고 식스팩 딱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되게 왜소했어. 되게 빼빼 말라가지고 애들이 야구를 하지. 맨날 야구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파울볼 하면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고 그랬거든요. 홈런을 칠 수 있었을까? 절대 못 쳤습니다. 잠깐 맞았어. 틱 맞았어. 맞았다! 띠리리리 굴러가서 뛰다가 잡고 죽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 쌤이 약간 미쳤었나 봐.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휴 오늘 모르겠다 하면서 공이 딱 와요. 에이 모르겠다. 됐어요. 뭐 한 걸까? 전에 막 이러고 있다 잘 치려고 막 이랬잖아. 그치?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쿵 휘둘렀단 말이야. 뭐 한 거지? 우연히 정확히 맞았어. 우연히 정확히 빵 맞았는데 쌤이 어떻게 했어? 쫙 밀었죠? 뭐 한 거야? 내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겁나 길게 가져. 그랬더니 공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생애 최초 일이었어요. 대박! 홈런이야! 처음 쳐봤어요. 그 뒤로 못 쳐봤습니다만 쌤이 그걸 가만히 분석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쌤은 힘이 한정돼 있죠? 하지만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겁나 길게 했더니 공이 엄청 빠른 속도로 빵 날아가더니 담장을 넘어갔어. 바로 이겁니다. 힘이 작용되는 시간을 겁나 길게 했더니 충격량이 겁나 커졌어. 그러니까 뭐가 빨라진 거야?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슝 날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작용되는 시간만 길게 할 수 있다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나이퍼. 멀리서 저격을 할 거예요. 여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저격하는 총으로 한 100m, 200m 떨어지는 어떤 적이 있어요. 저격을 할 건데 권총으로 막 빡 쏘나요? 양궁이야? 권총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로 하죠? 길다란 총으로 해요. 그렇죠? 엄청 기다란 총을 쓰는 이유가 뭐다? 이 총신이 길면 화약이 터지는 그 힘이 이 총알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받아.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겁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게 장총의 원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포가 긴 거예요. 우리 탱크
탱크도 앞에 포신이 엄청 길죠. 왜 굳이 길게 만들었을까? 불편하게. 그래야 멀리 날아가니까. 이해됩니까? 탱크 앞 포신이 요만해. 멀리 못 가. 퉁! 권총이 멀리 못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권총은 가까이서 쏴야 돼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그래서 가까이 쏘는 거야. 장총은 멀리 쏘는 거고. 다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6번입니다.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대표적으로 델타 T를 크게 하는 거. 델타 T를 크게 하면 충격량이 커지네.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지네. 볼링 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볼링 겁나 잘 치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뒤로. 볼링 선수 어떻게 해요? 뒤로 확 치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힘을 전달하는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볼링공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못 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죠. 네, 찔려? 그러면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좁으니까 공이 띠 굴러가다가 옆으로 빠지잖아. 그죠? 안 해봤어? 나만 그랬어? 다 해봤잖아. 알면서.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 경우 그래요.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를 칠 때 뒤로 엄청 빼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골프채에 가는 시간을 길게 해서 팍 쳐서 골프공이 엄청 빠르게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다 해내 이제. 초반에 힘들어하고 막판에 잘할 거야? 자, 그림을 좀 보면요. 자, 방금 했던 예를 먼저 좀 보여줄게요. 바로 요 예 네 가지 예가 나오게 됩니다. 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다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고요. 포신이 긴 거, 이 타자가 계속 이렇게 밀어치는 거, 길게 밀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링 선수가 길게 이걸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다 길게 힘을 길게 작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걸 그래프로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겁니다. 봐봐. 이 그래프가 힘 시간 그래프죠. 힘 시간 그래프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1초일 때도 F, 2초일 때도 F, 3초일 때도 F, 4초일 때도 F. 힘이 똑같네. 어떤 물체에게 계속 같은 힘을 주고 있네. 운동량이 계속 증가하겠네. 그죠? 운동량 계속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운동량이 증가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숨어있는 의미로 얘 같은 경우는 요 면적이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면적이 기호로 뭐야? FT입니다. FT는 아일랜드죠. 맞잖아. FT 아일랜드라며. F 곱하기 T가 아일랜드니까 이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T라는 시간 동안 얼마의 충격량을 가했냐? 면적 구하면 됩니다. 충격량을 가한 만큼 운동량이 변화됐겠죠? 운동량이 변화된 걸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응용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기계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기계가. 쌤은 기계인가요? 기계가 아닌가요? 900칼로리인데 맞춰버렸네요. 쌤 사실 기계예요. 쌤 친구들도 다 기계 공부 나왔어요. 인천 기계 안 할게? 아무튼 기계 웃기게 생겼죠. 아무튼 기계인데 기계 아닌데 사람 같은 경우는 힘을 일정하게 줄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힘 좀 줘봐. 힘 빠져. 뭐야?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죠? 힘이 일정하지가 않죠. 매우 인간적이죠. 저게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만약에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F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 아랫부분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맞죠?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충격량입니다. 면적 구하는 방법은 혹시 배웠나요 벌써? 미분 적분을 하면 돼요.
여기 잠깐 이렇게 네모로 자르고 있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짜게 자르는 미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모아서 면적을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하죠. 그죠? 나만 알고 있나?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도 뭘 구할 수 있다?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충격량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 더. 얘는 힘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죠. 여기 F를 가운데 잘라서 F라고 쓰고 있죠. 이 F를 써놓으세요. 평균 힘이라고. 평균 힘. 이 물체에게 가해지고 있는 평균적인 힘을 구해라. 그럼 저걸 반 잘라서 최저 힘과 최고 힘의 절반 정도를 평균적인 힘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평균 힘.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힘 얼마 줬어? F 정도 줬어요. 말하는 것이 최고, 최저의 중간 정도의 힘을 평균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래프에서 보는 중입니다. 자,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잘 봐봐. X축에 T가 나와 있고요. Y축에 충격량, 운동량이 나와 있죠? 운동량. 복습.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랬죠? R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Y값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제? Y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Y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Y값, 요 Y값을 알면은 뭘 알 수 있다? 바로 충격량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T라는 시간 동안 얼마의 충격량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충격량 어디 나왔어? 안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요 차이를 말해주면 됩니다. 이 차이가 충격량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그래프 안에 충격량이 숨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네요. 뭔 실험일까 이게? 빨대를 준비하고요. 저걸 뭐라 그러냐? 종이를 뭉친 거. 종이 뭉친 거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자, 두 개의 실험이야. 하나는 빨대 끝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훅 불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훅 분다는 건 힘을 가하는 거거든. 공기를 이용해서. 힘을 가하는 시간이 어때요? 끝에 있으니까 짧아요.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죠? 멀리 못 갑니다. 근데 이 종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훅 불려다가 마시다가 들어갔어. 그러지 말고요. 훅 불었다면요. 내가 힘을 가하는 시간이 엄청 길죠.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기니까 멀리까지 붕 날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뭔 차이죠? 내가 힘을 더 세게 줬나요? 아니야. 내가 준 힘은 훅 똑같아요.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 요 녀석이 더 큰 충격량을 받게 되어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봤던 것을 이제 빨대 실험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 실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동차의 질량은 한 1000kg이라고 할게요. 1000kg짜리 자동차가 슝슝 엄청 빠르게 날아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로 할까? 미터 퍼 세크로 환산하면 한 10m 퍼 세크? 10m 퍼 세크로 날아온다고 합시다. 달려온다고 합시다. 자, 그럼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는 현재 어때요? 같은 운동량으로 오고 있죠. 왜? 질량 똑같고 속도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얼마야? 만이죠? 운동량 만입니다. 얘도 운동량이 만이에요. A의 운동량도 만이고요. B의 운동량도 만입니다. 만이야. 만입니다. 만만. 왜 여기도 쓰지? 얘도 운동량이 만이에요. 만입니다. 둘 다 운동량이 똑같아요.
둘 다 부딪혀. 꽝! 얘는 벽에 부딪히고요. 얘는 지푸라기를 모아놓은 것을 집단이라고 그래. 집단. 집단에 퍽 부딪혀서 멈췄어요. 쟤도 멈췄고 얘도 멈췄죠. 잘 들어. 중요합니다. 둘 다 멈췄으므로 운동량은 0이 된 거예요. 둘 다 멈췄으므로 운동량은 0이 된 거예요. vs. 얘도 운동량이 0이 되었고요. 얘도 운동량이 0이 되었죠. 그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어때요? 같아요.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는 만. 얘도 델타 P는 얼마? 만이죠. 그러면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랬죠? 곧 충격량이었잖아. 다시 말해서 A의 충격량과 IA, B의 충격량은 같아요. 잘 들어. 충격량은 같아. 근데 A는 박살났어요. B는 말짱하죠. 뭔 차이야? 충격량이 똑같은데 같은 충격이 가해진 거거든? 같은 충격량이 가해진 건데 A는 박살이 나고요. B는 괜찮잖아 지금. 왜 그럴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둘이 충격량이 같아. 그치? I가 똑같아. 그런데 A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A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식인데 힘을 받는 시간이 우와 길어. 그죠? 힘을 받는 시간이 기니까 얘는 둘이 똑같은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적으로 F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때 그쵸. F가 뭔데요? 우리 방금 배웠던 평균 힘. 그게 F입니다. F가 뭐야? F가 바로 평균 힘. 얘네들이 받는 평균적인 힘. 다른 말로 충격력. 이건 충격력. 충격을 받는 힘. 여러분 충격량하고 충격력은 완전 다른 거예요.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력이 다르기 때문에 쟤는 박살이 나고 얘는 괜찮은 겁니다. 충격력의 차이야, 둘이. 충격력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시간입니다. 충돌 시간.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안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충격력을 적게 받아야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력을 적게 받으려면 시간이 길어야 돼.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럼 오히려 충격력은 줄어들 수 있다. 뭐 어떤 전제하에? 충격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쌤이 자동차를 붕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났어. 꽝! 부딪혔어. 그러면 달려가던 운동량이 있는데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죠. 근데 쌤 차에는 커다란 범퍼가 있어. 범퍼. 모든 차에는 범퍼가 있어. 범퍼가 먼저 와자자자 깨지다가 쌤까지 왔어. 범퍼가 깨지는 그 시간이 충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범퍼가 충돌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시 말해 범퍼가 있기 자동차마다 범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자동차 본체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장치. 안전장치입니다. 범퍼가 안전장치야. 어떻게 보면. 무슨 범퍼 깨졌어? 안전장치가 깨진 겁니다. 범퍼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갈면 됩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본체는 뭐냐? 범퍼를 지나고 와서 내가 타고 있는 곳이 쇠로 이루어져 있는 본체거든요. 범퍼가 없다고 생각해봐. 꽝! 바로 본체에 바로 충격이 꽝! 가해지니까 충격을 받는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엄청 커다란 충격력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이 다치게 돼요.
안전장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안전장치의 공통점,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모든 안전장치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개념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이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태권도 경기장에 매트가 깔려 있어요. 푹신. 매트가 안 깔려 있으면 딱딱해서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발이 받는 충격이 되게 큽니다. 점프를 막 쌤 같은 게 2m씩 하니까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 그죠? 매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덜 아픈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매트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멀리뛰기 선수가 멀리 빵 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리를 살짝 굽히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장치예요.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는 다리를 굽히지 않고 다리를 편 채로 빵 떨어져 어떻게 될까? 다리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골반이 나가거나 조심해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자, 포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포수가 끼고 있는 이 포수 글러브 자체가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공이 닿는 순간부터 두꺼운 요거 쿠션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포수가 공 받을 때 빵 받지 않고 뒤로 빼면서 빵 받아요. 뒤로 살짝 빼면서 받는 것도 공이 닿는 공으로부터 받는 그 힘을 길게 받기 위한 수작입니다. 어떤 나쁜 포수는 이래요. 공이 볼이야. 볼로 날아가는데 팍! 이렇게 받죠. 스트라이크인데요. 우기잖아. 안 해봤나? 나만 해봤나? 그래서 볼로 날아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잡아서 이로 당기는 거지. 빡! 공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뻥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아무튼 공을 받을 때 뒤로 빼면서 받는 것도 다 충격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친구들 중에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피구를 할 때도 딱 던지면 이렇게 받아요. 다 받아, 씨. 그죠? 다 받아. 안 죽어. 걔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받거나, 그죠? 살짝 뒤로 빼면서 받는 그런 스킬들을 쓰는데, 그게 바로 다 이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운동을 못해. 빡! 그냥 튕겨나. 빵! 튕겨나. 그게 내가 몸을 뒤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력이 커서 빵! 튕겨나가는 거예요. 캐치볼을 친구들하고 할 때도 잘 받는 친구들은 이렇게 뒤로 탁 받죠? 못 받는 친구들은 이러고 있다가 탕! 떨어지죠. 그죠? 다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 얘기했었죠. 범퍼가 있기 때문에 범퍼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덜 다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에어매트, 마찬가지로 푹신푹신한 에어매트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어백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백이 없다면 이 핸들 쪽에 내가 바로 꽝 충돌하니까 큰 충격이 오지만 에어백 덕분에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야. 우리 번지점프 같은 거 할 때 고무줄이 달려있는 것도 시간을 길게 늘려서 이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고요. 헬멧도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혹시라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좀 줄여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택배 같은 거 시켰을 때 뽁뽁이와 함께 오는 거 마찬가지. 뽁뽁이 때문에 이게 이 쿠션이 있어서 그 안에 물건들이 손상되지 않게끔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였던 겁니다. 아우, 숨차요. 됐나요?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문제를 풀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겠네요. 이건 놔두자.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세요. 좀 확대해볼게, 이거를. 자, 저기 유리컵 2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유리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달걀 2개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A라는 유리컵과 B라는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훅 떨어뜨립니다. 자, 문제. 바닥에 닿기 직전에 A라는 유리컵과 B라는 유리컵의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 같겠죠? 그죠? 이 유리컵의 질량도 둘이 똑같은 녀석이고 유리컵이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도 같다면 둘의 뭐가 같은 거죠?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현재.
근데 둘 다 운동량이 똑같게 오다가 마지막에 꽝꽝! 멈췄죠? 운동량이 같았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은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얘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이 운동량의 변화량 둘이 같은 거야. 그건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이 같은 거라고 둘이. 되게 중요해. 맨날 헷갈려. 충격량은 같다고요. 근데 쟤는 왜 깨져? 충격력이 크니까 깨진 거라고요. 충격량이 크니까 깨진 게 아니라니까. 충격량은 같아. 그래서 같아. 쟤는 왜 깨지고 얘는 왜 안 깨지냐고. 얘는 맨바닥에 그대로 충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닥에 닿는 시간이 매우 짧죠. 매우 짧으니까 충격력이 커서 깨진 거고요. 방석에 떨어진 녀석은요. 바닥에 닿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어. 길어졌으므로 충격력이 작아서 안 깨진 거야. 충격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평균 힘이 작아서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옮길 겁니다. 그럼 A와 B의 충격량은 어떻다고요? 같다. 그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충격량이었어?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이었어. 다시 말해서 저 빨간색 그래프가 A의 그래프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B의 그래프인데 보나마나 두 녀석의 면적, 넓이는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야. 당연히 둘의 넓이는 같아야 돼. 왜? 충격량이 같으니까. FT 같아야 되니까. 맞죠? 근데 A는 어때요? 바닥에 닿는 시간이 매우 짧죠? 다시 말해서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저 면적을 만들어내야 돼. 그치? 그래서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만큼의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A한테는 커다란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녀석의 평균 힘은 얼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힘이 저기 딱 찍히는 거예요. B는 어때요? 바닥에 닿는 시간이 길죠? X축 바닥에 닿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어요. 바닥이 긴 상태에서 같은 면적을 만들려면 그다지 높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은 여기 찍혀요. 그죠? 평균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쟤는 깨지고 쟤는 안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SA, SB가 뭐야? 면적이에요. 당연히 SA라는 면적과 SB라는 면적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충격량 같으니까 같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시간이 긴 만큼 충격력, 시간이 긴 녀석은 충격력, 즉 평균 힘이 작게 되겠죠. 그걸 밑에 표에서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잠깐만 확인하면 이거예요. 충격량은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넓이 똑같아. 하지만 시간이 B가 기니까 충격력은 B가 작아. 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되나요? 달걀로 실험이 똑같겠죠. 달걀이 하나 깨지고 하나 안 깨지겠죠. 그죠? 그 이유가 얘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48쪽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풀이 시작합시다.